큰 회사를 들어갔을 때 좋아하셨던 부모님 얼굴도 있고 주변 기대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버텨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버텨보겠다. 그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 버텨보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이미 마음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치? 네, 어떻게든 더 버텨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달라파파입니다. 지금 제가 서울 양재에서 오늘 미팅이 있었는데 미팅 끝나고 또 바로 대전으로 넘어왔어요. 분명히 여기에서 그 육아 대리님이랑 후배 셀러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었는데 안 보이네요. 네이버 지도로 좌표를 보내주긴 했는데 오겠죠. 이따 만나면 후배 셀러님 지난달에 성과가 좋았다고 하니까 한번 경험도 들어보고 또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갈락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후배셀러입니다. 간략하게 본인이 누군지 소개를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셀러가 된 지 얼마 안 된 후배셀러라고 합니다. 근데 왜 후배셀러야?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센터에서 좀 성공하신 선배 셀러가 있기 때문에 그 셀러 선배의 뒤를 따라가는 후배셀러.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제가 이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거는 몇 년 전에 한창 또 유명했던 신사임당 유튜브를 보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는 시작했어요. 그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상 그 유튜브를 봐도 크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내가 실천하는 거랑 또 완전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민만 하고 이제 정확히 실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긴 했죠. 그냥 그거를 그러니까 컨텐츠로 본 거네. 실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그랬었는데 왜 하게 됐어?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제가 최근에 회사를 이직하고 나서 좀 큰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도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저도 되게 열정이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겉에서 보이는 이미지랑 속에서 일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라?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나 의미 없는 야근 이런 거에 또 지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옛날에 해보고 싶었던 온라인 사업을 떠오르게 됐고 한창 이제 저희 선배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떠올려서 연락을 하게 됐죠. 어떻게 하게 됐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때 이제 달라파파님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 이직한 회사가 이제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얘기했잖아. 네. 조금만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보고서 같은 경우도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때문에 업무가 많이 딜레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거야? 일부러 일부러. 그런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어떻게- 뺑뺑이 굴리는? 예. 아. 야근 같은 것도 일이 그렇게 있지 않은데 간다고 하면 눈치를 준다거나 일 다 했어? 진짜 다 한 거 맞아? 다 했으면 공부를 하고 갈 생각을 해야지. 이런 생각. 의미 없이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묶어놓는 뭐 예.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지. 그렇죠. 회사에서 일주일마다 그리고 하루마다 쓰고 있는 보고서가 있는데 결산 보고서 같은 개념인데 팀장님께서 원하는 규격과 폰트와 사이즈와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셨어요. 자기한테 꽂히는 그런 그게 있는데 그거를 못 찾아내면은 아 진짜 조금 많이 고생을 했죠. 업무적인 발전을 위해서 고민이라던가 그런 수고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임자의 어떤 취향 그렇죠. 그런 걸 맞춰야 되는 예. 그런 것들이 약간 염증을 느낀 건가요? 업무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음. 느낌이 아니라 시간 때우려고 그냥 회사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아까 얘기하기로는 또 되게 큰 회사라고 얘기를 했잖아. 예, 조금 규모가 좀 큰 회사였어요. 말하면 딱 알만한 그런 회사야? 예, 좀. 아 그래? 네. 약간 의외다. 왜냐면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더 조금 특히. 더 그치 뭔가 이렇게 좀 오픈돼 있고 효율적이 그럴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건 아니네. 네. 그 회사를 그러면 이직하고 얼마나 다닌 거지? 4개월 정도 다녔어요. 4개월 정도? 네.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네. 4개월이면 충분히 뭔가 이렇게 겪고 고민하고 판단이 될 만한 그런 시간이었네.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거는 한 달 만에 생각이 들었어요. 아,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있었던 거네. 그죠? 그렇죠. 큰 회사를 들어갔을 때 좋아하셨던 부모님 얼굴도 있고 주변 기대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버텨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버텨보겠다. 그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 버텨보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이미 마음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거네. 그치? 네. 어떻게든 더 버텨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력 자체가 되게 모범생 스타일이잖아. 살아오는 게.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 온라인 사업을 한다고 말씀 안 드렸지.
아직은 말씀 못 드렸고요. 아니 못 드렸고.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남들 가는 길대로 이렇게 살아온 게 가장 컸고 부모님도 그걸 원하셨으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게 뭐 성공의 척도라고 듣고 배웠으니까 그거를 따라가는 거를 부모님이 좋아하셨는데 그거를 완전 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쉽지 않았고 성과를 내고 더 크게 그렇지. 된다면, 저 달된 모습 보여드리는 게 네, 맞아요. 답일 것 같네요. 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다. 남들이 이제 바라는 그런 이제 길을 버리고 오는 거는 사실 되게도 어려운 거야. 완전히 버리고 나온다는 결정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좀 그랬을 것 같네. 지난달 7월 달에 좀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어? 매출로 말씀드리면 5천만 원을 좀 넘었고요. 순수익은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땠어? 그렇게 되고 나서. 제일 처음 느꼈던 감정은 판매가 안 되었던 이런 기간이 좀 길었어요. 4개월 넘게 못 팔다시피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을 때 신규 주문 개수를 보니까 100건이 넘는 게 100건? 들어왔더라고요. 그때 느낌 어땠어? 뭔가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구나, 뭐 크게 잘못됐구나 생각했고, 오류가 났거나 아니면 내 스토어에 문제가 생겼다고 들어갔는데 그게 전부 다 주문 건수더라고요.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전부 다 주문 처리하는데 시간이 그렇지. 다 좋아할 겨를도 없이 일단 네. 주문 처리를 먼저 했고, 내가 듣기로는 이제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고 후베셀러의 케이스는 정체기가 되게 길었잖아. 네. 서서히 올라온 거야, 아니면 좀 정체되는 게 길었어? 올라온 거는 맞는데 이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죠. 음. 순이익이 100만 원도 안 됐고. 집이 사실은 센터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잖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큰 돈이 들어가는 일도 있었고 해서 다시 회사를 들어갈까 고민도 했다고 들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되게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열정도 있었는데 그 열정이 이제 3개월이 지나고 4개월 차가 다 됐을 때가 되니까 이제 그것도 식으면서 사업도 할 수 있는 사람 따로 있는 거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때 또 마침 얄궂게도 여기저기 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예전부터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 진짜 괜찮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끝까지 참았죠. 이 고비만 넘기면 뭔가 될 것 같았어? 뭐가 될 것 같아. 아는 선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라고 못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리스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 4개월차 됐는데 막 뭔가 열정을 계속 불태웠는데 성과가 없었잖아. 마침 그때 또 이제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말하면은 기회이고 어떻게 말하면 유혹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마다하고 셀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그때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저 자신한테 한 약속이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1년은 해보자. 남들보다 좀 느릴지 몰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1년은 안 됐고 4개월 5개월차 됐지만 괜찮은 성과가 나와줬는데, 1년이 지나봐야 되는 거야? 1년이 지나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뭔가 좀 확신이 좀 더 생겼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랑 4개월 차 됐을 때랑 지금 생각이랑 또 완전 확 바뀌고. 그렇지. 완전 틀리지. 네, 어떻게 하면은 셀링을 잘 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좀 감을 잡기도 하고, 한번 크게 터뜨리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좀 붙더라고요. 움츠리고 있던 그게 조금 벗어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셀링으로 밥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지. 다행이네. 그럼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 사업을 더 크게 더 열심히 해서 저를 소개해줬던 선배를 뛰어넘는 게 일단 목표고요. 많이 팔아야 될 텐데. 내가 보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 이게 꾸준히 성장하는 케이스도 있고, 팍 터지는 경우도 있고, 성장의 어떤 곡선으로 따지면 완만했던 거잖아. 거의 티가 안 나게. 비슷한 그런 상황 겪고 있는 영상을 보시는 그런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셀러분들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해줄 만한 얘기가 있어. 뻔한 얘기지만 포기하지 않으면은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수록 거기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진행을 해야지 한 걸음 나아가는 거지. 포기하고 좌절하면은 거기서 끝인 거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런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당장 할 것들을 하는 거야.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럴 시간에 하나라도 더 리스팅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되게 심했었을 텐데 잘 그거를 또 버티고 또 좋은 성과를 내서 뭐 고맙기도 하고 다 축하하고, 앞으로 또 사업적으로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할게. 네. 이상으로 우리 그 후배 셀러님과 이렇게 또 인터뷰를 나눠봤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그런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